미 증시가 일단 반등을 했는데 막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었죠. 근데 여기서 17%더 빠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P 500 기준으로 4,250에서 4,300까지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8월 중순까지 3,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현재에서 17% 하락한 수치인데요. 실제 폭락 가능성 그리고 대응 전략을 알아볼게요. 4,250에서 4,300이 어디냐? 공교롭게도 이런 하락 채널의 상단이에요. 저항이죠.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면 충분히 모건 스탠리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250에서 4,300 부근,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단까지 하락을 한다면 8월 중순 9월 초쯤에는 이렇게 3,400까지 충분히 시나리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종전에 만들었던 이 저점 라인 여기를 깨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실제 이 상승이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빠질지는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넘지 못했던 저항이기 때문에 실제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건 스탠리 전망처럼 여기서 현재에서 17%가 더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여기죠. 17%가 더 빠진다면 고점 대비해서는 약 30% 하락폭이에요. 그럼 이게 가능한 구간일까? 그걸 봐야겠죠. 일단은 가장 많은 매물대가 물려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폭락이 오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멈출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점을 깨고 여기까지 더 빠질 수 있을까? 과거 S&P 500 하락폭이에요. 자, 이렇게 2000년 닷컴 버블부터 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크고 작은 하락폭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하락폭을 보이진 않아요. 경험적으로 그렇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마이너스 33%가 빠졌었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예요. 모건 스탠리가 말한 3,400포인트 거기까지 하락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0%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런 때와 비교해보면 불가능한 지수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죠. 하지만 일단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저점, 현재 만든 저점을 일단은 지켜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수 예측은 의미가 없죠.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올해 연초에 증시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 부근에 있을 때 제가 이 연봉을 보여드렸어요. 연봉상 5년 이동평균선과의 이 이격,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왜?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실제로 지금 현재 5년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한 모습이에요. 이 갭을 메웠다는 거죠. S&P 500이 저점을 깬다는 거는 코스피도 저점을 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5년 이동평균선을 더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 갭을 메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 하락폭, 올해 저점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었죠. 미 증시가 8주 연속 음봉이 나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극심한 과매도권이고 단기적 기회의 가능성이 보이는 구간이다.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반등이 유력해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지없이 이런 큰 장대 양봉이 뽑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그 2분의 1 지점, 굉장한 지지 구간이죠. 하락 채널 바닥,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를 지켜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힐드 인덱스를 볼게요. 일단 고점을 치고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제가 이 고점이 깨지기 어려운 고점이다. 시스템적 위기가 아니면은 깨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하락 반전 예상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환율도 빠지고 있죠. 이 환율의 고점, 여기가 바로 증시의 저점이에요. 이 1,300원이라는 의미 있는 구간, 여기를 못 뚫었죠 이번에. 제가 은행이 망가진다거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1,300원 넘기 어렵다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중국 봉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지금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율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종전 고점인 1,300원 아래 여기를 깨기보다는 올랐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 이게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증시 저점을 지켜주고, 증시가 이렇게 바닥치고 한번 반등을 했죠.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이 아래 저점은 지켜주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 환율을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300원 넘기 어려운 자리, 그리고 여지없이 그 아래서 하락한 안정된 환율, 두 번째 여기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쌍봉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가 바로 진짜 반등장의 시작이 될 지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 미 증시의 실제 밸류에이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저점 구간 선행 PER 16에서 16.5배 평균 적정 밸류일 뿐더러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 깨기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물론 금리 인상기에는 적정 밸류보다 언더슈팅, 하방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는 빠지더라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자리다. 그리고 이미 중요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도달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적정 가치의 하방 경직성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증시의 저점 S&P 500 3,800 정도 여기는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짜 모건 스탠리의 예측처럼 3,400까지 8월 중순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자리죠. S&P 500 4,200에서 4,300 구간 사이, 이 구간까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거죠. 증시가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 준다면 여기서 재매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때는 판 물량을 아래에서 다시 잡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여기서 안정화돼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재매수,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래에서 재매수,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4,200 혹은 4,250에서 4,300까지 이 구간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를 지켜주냐, 방어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깨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재매수 전략을 가져가면 가장 좋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마지막 반등작은 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추가 폭락이 한 차례 더 나와서 증시 저점이 깨진다. 그 가능성과 대응 전략, 일단 저점을 깨고 추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 일단 정황상 저는 저점을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달러, 원달러 환율이죠. 그리고 S&P 500의 적정 밸류, 그리고 하이힐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특히 저는 원달러 환율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를 고점을 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증시가 한번 빠지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는 7월 이후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증시 시나리오, 6월 말까지는 변동 장세가 이어지다가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7월 이후부터는 반등장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데 달러로 봤을 때도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S&P 500의 적정 밸류, 선행 PER로 봤을 때 적정 주가, 싼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싼 구간이 안정적인 지지를 방어를 해주고 있다. 설령 깨지더라도 싼 구간이기 때문에 담아서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불안한 상태라고 하면은 일단 S&P 500, 4250 부근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팔고 간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부딪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뚫고 여기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이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지금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전망,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반등장은 분명히 올 것이다. 증시가 그냥 무조건 아래로 계속 폭락해서 바닥만 갱신하면서 모두를 망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장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그리고 적정가치 아래라면 잡아서 기다리면 된다. 일단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S&P 500의 적정 밸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 저항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저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큰 하락 파동이 다시 열리겠죠.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한 그런 3,400 부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빠질까? 시스템적인 위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연임을 위해서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도 분명히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한 차례 반등장은 남았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잡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대응하는 전략, 틀리면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실력이 쌓이고 내공이 늘어나는 거예요.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